안정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슬픈 이야기. 안정환은 무척 화려한 선수다. 아시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차원 높은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였고 외모는 조각처럼 잘생겼다. 테리우스 또는 판타지스타라고 불렀다. 하지만 안정환의 인생이 마냥 화려했던 것만은 아니다. 안정환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는 월드컵에서의 극적인 골보다 그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안정환의 슬프고 외로웠던 시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정환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6살이던 안정환을 외할머니에게 맡기며 외할머니와 홀로 외롭게 성장하였다. 흑석동 판자촌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안정환은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 당시에는 입을 옷이 없어 남의 집 빨래를 훔쳐 입거나 입을 옷이 한 벌밖에 없어 일주일에 닷새씩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야 했다. 넌 옷이 그거밖에 없니? 친구들은 그런 안정환을 놀렸다. 그럴 때면 안정환은 나는 똑같은 옷이 5벌이야 라고 말했다. 항상 배고팠던 안정환은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달리기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안정환은 축구부에 들어오면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채우기 위해 무작정 축구부로 찾아갔다.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때문이었다. 안정환은 당시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시합이 끝나면 자장면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빵과 우유, 자장면에 혹했죠. 그렇게 안정환의 축구가 시작됐다. 당시 안정환의 할머니는 축구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다. 가뜩이나 못 먹는데 운동까지 하면 배가 더 빨리 꺼질까봐 걱정해서였다고 한다. 안정환은 노량진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운동이 끝나면 바로 한강 둔치로 향했다. 지금은 한강 둔치가 시민들의 공간이 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강 둔치는 음산하고 스산했다. 무당들이 한강 주변에서 죽은 이들을 위해 굿도 자주 열었다. 굿이 끝나면 떡과 과일을 그 자리에 놓고 갔는데 안정환은 무당들이 굿판을 버린 뒤 남은 음식들로 허기를 채워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그에게 있어 한강 둔치의 떡과 과일은 최고의 만찬이었다. 이마저도 없을 때면 배추밭에 가서 배추 밑동을 뽑아 먹었다. 수원에 살 때는 학교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무려 2시간이나 가야 했다. 오전 운동을 해야 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시간에 맞춰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는 이는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었다. 2시간 넘게 만원 버스를 탄다는 것도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안정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 그냥 학교에서 자자. 안정환이 생각해낸 곳은 학교 창고였다. 그는 밤늦게 몰래 학교에 남아 창고에 숨어 밤을 지샜다. 부모에게 어리광을 피울 11살의 나이에 안정환은 혼자 학교 창고에서 잠을 청하는 외로운 소년이었다. 안정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노력하는 선수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실력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뛰어난 실력으로 난생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청소년 대표팀에도 선발됐다. 합숙소에는 처음 보는 과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과일이죠?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한 안정환에게는 낯선 과일이 있었다. 바로 오렌지였다. 안정환은 고등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오렌지라는 걸 직접 봤다. 생전 처음 본 오렌지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남은 오렌지를 주머니에 꾸역꾸역 넣었다. 동료 선수들은 정환이는 먹을 것만 보면 욕심을 부린다고 놀렸다. 하지만 안정환은 이 오렌지를 아끼고 아껴 집까지 가져왔다. 외할머니를 위해서였다. 생전 처음 먹어본 오렌지를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안정환은 운동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합숙을 하면서도 시간이 나면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도 직접 그의 손으로 지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다. 목동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열심히 내 손으로 목동역을 지었다라고 했다. 결혼한 뒤 그의 아내 이혜원은 안정환이 깎는 과일이 너무나도 가지런해 놀란 적이 있었다. 물론 그럴 이유가 있었다. 학창시절 돈을 벌기 위해 신길동 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덕분이었다. 곱상한 외모지만 안정환은 왕노동부터 웨이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다. 우리 학교로 오렴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마. 안정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유명 대학교에서 그의 스카우트 전쟁이 펼쳐졌지만 그는 축구에는 다소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대학교를 선택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안정환이라면 충분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 입학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동고동락한 친구들과 함께 입학하는 조건으로 그는 아주대를 택했고 팀을 대학 최정상으로 이끌었다. 1997년 대학 선발에 뽑혀 시칠리아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뒤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날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이동. 아주대 소속으로 대학 축구연맹전 결승에 나서서 2골을 기록한 건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다.
당연히 프로팀에서 그를 눈여겨봤고 졸업과 동시에 부산 대우 로얄즈에 입단할 수 있었다. K리그에서 화려한 플레이와 빛나는 외모로 안정환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안정환이 혜성같이 등장해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누비던 1999년 부산 대우는 48만 3,655명의 경이적인 홈 관중을 불러 모아 K리그 사상 최초로 한 시즌 4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당시 부산 대우는 2만 5천석의 관중석 규모를 훨씬 웃도는 3만 명의 관중을 3경기 연속으로 불러 모으며 안전사고 위험지대로 불렸다. 1999년 부산 대우는 준우승을 하였지만 그의 안정환은 리그 MVP를 수상하였다. 준우승팀에서 MVP를 수상한 것은 리그 창설 이래 안정환이 최초였다. 안정환은 전국구 스타가 됐고 각종 광고 출연 등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린 것도 이때였다. 최고 인기 연예인과의 광고 촬영 제의가 쏟아졌고 누가 연예인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진정한 판타지 스타였다. 뛰어난 실력과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미남 운동선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안정환을 능가하는 다재다능한 미남 선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현재까지 지배적이다. 그는 실력과 상품성에서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였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력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무렵 이탈리아 리그 세리에 A의 페루지아 임대계약 선수로 이탈리아 축구 무대에 도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탈리아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동양 선수, 그것도 한국인을 철저히 무시했던 당시 분위기상 안정환을 인정해주는 동료는 한 명도 없었다. 안정환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벽 보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페루지아 측에서는 일본 축구 선수 나타카 히데토시 영입 이후 티셔츠 구입 등으로 일본인들이 눈에 띄게 구단 매출을 올려준 것을 비춰 안정환 영입으로 한국 마케팅을 크게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한국 마케팅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실력으로 입증했다. 5번째 출장이던 아틀란타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로 데뷔 첫 골을 쏘아올린 그는 곧바로 치러진 파리전에서 연속골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고 우디네세전에서는 2골을 넣으며 이후 줄곧 주전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 경기에서 골든골을 넣은 안정환은 페루지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방출당하고 말았다. 이유는 단 하나, 이탈리아를 상대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이었다. 페루지아 가우치 구단주는 구경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 녀석은 처음 이탈리아에 왔을 때 샌드위치 하나 살 돈 없는 기르는 염소와 같았다. 자신을 키워준 이탈리아를 몰라보고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 그는 더 이상 페루지아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안정환에게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의 차를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안정환은 짐 정리도 대리인을 시켜서 해야 할 정도로 2002년 골든골 하나로 이탈리안들에게 미움을 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페루지아 측에서는 임대 후 완전 이적 조항을 앞세워 페루지아 허락 없이는 어떤 팀으로도 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안정환을 노렸던 프리미어리그 여러 구단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안정환 영입에 뛰어들었다가는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난항을 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더 있었다. 페루지아와 현대산업개발의 분쟁으로 안정환은 몸값이 점점 떨어졌고 페루지아는 이적료 수입에 부산 아이콘스가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국제축구연맹에 제소를 했다. 결국 피파는 페루지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정환 측이 페루지아에 3,800만 달러, 하나 약 3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5억 원을 갚지 못하면 안정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처지였다. 페루지아에서 2시즌 동안 연봉 13억 원을 받았지만 이 중 대부분을 어머니 빚 갚는 데 쓴 터라 안정환은 돈이 없었다. 안정환의 친모 안혜령 씨는 사기죄로 수감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안정환이 나서서 엄마의 빚을 갚고 합의를 했다. 안정환이 프로 데뷔 후 높은 연봉으로 계약하자 집을 나갔다 들어온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안정환은 엄마의 모든 비행을 용서하고 축구보다 엄마가 좋으니 엄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버는 돈으로 편하게 살아 라며 외할머니 앞으로 집도 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부양했다. 하지만 안정환의 어머니는 도박 중독에 빠져 안정환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빌리고 다녔으며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사채와 검은 돈이다 보니 이자가 상상 초월할 정도였고 그 채무 또한 모조리 안정환의 몫이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자 안정환은 피같이 번 돈으로 할머니 앞으로 마련해 들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본인의 연봉과 재산을 털어 억소리나는 엄마의 빚을 힘겹게 정리한다. 그렇게 안정환이 프로 데뷔 이후 갚아나간 어머니의 빚이 30억이 넘는 돈이었다.
그렇게 페루자에서 패소하고 35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은 안정환의 상황을 한국에서는 이탈리아를 욕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안정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때 일본이 움직였다. 놀라운 건 전문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연예기획사에서 안정환을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PM이라는 일본 연예기획사는 페루자에 대신 3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정환과 계약했다. 안정환으로서는 35억 원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PM과 손을 잡아야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는 이렇게 일본 연예기획사 소속의 연예인이 아닌 연예인이 됐다. PM은 안정환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다. 안정환을 J리그로 진출시킨 뒤 시즌이 끝나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출연에 이용했다. 당연히 일본에서 본전을 뽑아야 하는 PM은 첼시와 라치오, 발렌시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샬케04, 블랙번 등 유럽 구단의 입단 제의를 모두 거절했고 최전성기에 있던 안정환은 어쩔 수 없이 유럽 진출의 꿈을 접고 J리그에서 3년 동안 뛰어야 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회사로 출근해서 연예인 스케줄을 이행했음에도 일본에서 97경기 50골이나 넣고 심지어 요코하마를 우승까지 시켰다. 그렇게 3년 만에 35억 원을 다 갚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홀거분한 신세가 됐다. 이때 안정환의 나이는 이미 30줄로 접어들었다. 당시 일본 나고야에서는 안정환의 기량과 상품성을 인정해 30억 원 정도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뒤늦게라도 유럽에 진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적 관련 협상차 이탈리아에 갔을 때 직접 국경을 넘어 8시간 운전해온 FC 메스 구단주의 정성에 감동 먹어 거액을 거절하고 프랑스 리그 리그앙 FC 메스로 떠났다. 그의 FC 메스 시절 연봉은 고작 8억 원이었다. 그는 3년 만에 유럽 무대로 복귀했지만 FC 메스가 리그 최하위를 면치 못하자 6개월 뒤 독일 분데스리가 디스부르크로 이적했다. 하지만 디스부르크 또한 리그 최하위로 강등되자 계약을 해지한 후 반년 동안 무적 상태로 지내다가 2007년 수원에 입단하여 7년 만에 K리그에 복귀했다. 이후 부산 아이파크와 중국 다렌을 거친 그는 2011년 은퇴를 선언했다. 안정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추억을 선물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혜성처럼 K리그에 등장해 우리를 설레게 했고 20세기 마지막 한일전에서는 일본의 자존심을 꺾는 멋진 골로 우리를 열광시켰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잊지 못할 활약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선명히 남아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많지만 이토록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선수는 몇 없었다. 안정환이 공을 잡으면 무언가 해줄 것 같은 그 느낌은 여전하다. 우리의 영원한 판타지 스타 안정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준 그에게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살짝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플리즈 오가 플리즈.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만.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발요. 모두 갓 블레스. 지금까지 가시였습니다. 아니 정말 진짜 살짝 다음 페이지로 마우스 가시는 길에 저를 살짝 주절 밟는다 생각하시고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약간 실수라도 괜찮으니 네 제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 복 받으실 거예요. 불로장생 하실 거예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발 네 구독 한 번만.